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회차 1번 문제고, 문제를 살펴볼게요.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니까 혹시라도 맞는 거에 그냥 점수를 딱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뭐 좀 주의하시고,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에너지 종류의 세 종류가 있었죠. 신에너지의 종류의 세 종류.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종류는 9가지. 재생에너지가 태풍수의 집 앞에로 들어가는 거겠죠. 태풍수의 집 앞에로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수연. 그리고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소 기반의 수소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있었죠. 연료전지. 마지막 하나가 석액과 중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통은 종류를 많이 물어보는데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로 틀린 거를 골라라. 좀 약간 세부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라고 하면은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시고, 그런데 연료로 사용되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수소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연료 전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 뭐 메탄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연료화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계질기라고 하는 겁니다. 계질기.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계질기라고 하는 게 있다. 계질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료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기 터빈이 있는데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증기 터빈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끌어가지고 증기화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화력 발전이 되겠는 거죠. 화력 발전의 경우에 증기 터빈. 그다음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연료 전지화 시킨 걸 갖다가 여러 장 싸가지고 만든 거를 스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스택. 그리고 연료 전지에서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전력 변환단지 인버터가 있다.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시면은 문제를 이제 푸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잘 모르더라도 증기 터빈이라고 하는 건 돌리는 건데 그러면 연료 전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하고 이제 답만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관련 내용을 갖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한 시간도 같이 갖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어떤 부하의 전압을 10% 낮추면 전력은 몇 퍼센트가 감소하는가? 요거는 이제 전기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우리 태양광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이 전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냐? 그러면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전력식을 누차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P는 V 곱하기 I 형태의 전력식이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V는 I야. 그렇죠? V는 IR이라고 하는 요 오매 법칙을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 식이 R분의 V제곱.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I제곱 R.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전력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걸 가지고 물어보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하라고 하는데 부하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적인 의미에서는 저항. 그리고 전압 정보가 나오고 또 보니까 전력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P하고 R하고 V가 들어간 걸 갖다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P하고 R하고 V가 들어가는 거는 이 두 번째 식이란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R분의 V 제곱인데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부하의 전압을 10%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는 변동되는 게 없고 얘 앞에다가 상수가 1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0%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전압을 10% 낮췄다. 그러면 이거는 전압이 0.9가 되겠죠. 0.9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부하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를 가지고 풀어주시던지 그냥 푸시던지 하면 얘가 9981에서
81. 얘는 앞에 일자가 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력이 일자리 전력이 0.81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81%가 됐으니까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 보니까 19%다.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정기적인 그런 전력식과 오의 법칙을 병행하고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산출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풀이 방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 작업이 끝난 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 태양광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 형태.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인데, 모듈의 배선 작업이 끝났다. 우리 백본을 한번 그려보면 PV에서 접속함, 그리고 인버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요 PV 파트가 사실은 이제 모듈하고 어레이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듈에서 어레이를 구성을 하겠다. 모듈에서 어레이를 구성을 하려면 어차피 모듈끼리 배선 작업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 여기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가장 기본 사항으로 모듈의 극성을 확인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극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전력량계 동작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를 측정을 한다. 단락 전류를 확인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전압이 개방 전압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비접지인지 확인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비접지인지 확인. 모듈의 배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여기 정리해 놓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게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개를 보면은 전력량계 동작을 확인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틀렸거든요.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 인버터에서 배전반, 분전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개통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개통으로 연계가 되는데 개통이라고 하는 거는 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전기를 한전 쪽에다가 보내고 얼마만큼을 내가 전기를 만들었는지를 알아야지 얘가 나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얼마만큼 전기를 줬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전력량계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량계는 개통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H라고 쓰면 전력량계 표시입니다. 그래서 개통 앞쪽에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력량계에다가 내가 얼마큼 전기를 만들었는지를 정보를 주는 애는 뭐냐면 P는 V 곱하기 I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여기 전압에 대한 정보는 PT가 줍니다. PT. 그 다음에 I에 대한 정보는 CT가 줘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가 변환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줘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게 MO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OF. 이게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계기용 변성기가 전력량계한테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얻은 걸 개통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량계라고 하는 거는 전력량계는 이 개통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 모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접지 시스템의 구분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이제 KC라고 하면 2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바뀐 규정을 가지고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접지 부분인데, 접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개통 접지 부분, 그리고 보호 접지 부분, 피레 시스템 접지, 요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용 접지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을 3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문제하고 답만 풀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풀 수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나간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 형태의 문제거든요. 보통은
종류를 물어보는 게 1차원적인 문제인데 얘는 종류가 아니고 연료전지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면 60문제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파트, 그러니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나누는 그 파트 부분에서 문제가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험 자체가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문제 은행이 많은 데에서 우리는 60문제가 나오고 그거를 각각 이제 풉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은 이제 맞춰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한 3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나온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터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게 인식이 되면 사실은 이제 맞힐 수가 있는 문제고. 근데 뭐 얘는 이제 틀려도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몇 개를 맞았다 틀렸다 이걸 체크해 보는 것도 좀 재밌긴 할 겁니다. 1번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얘는 전력식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력식 3가지는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항상 그 문제입니다. 뭐 전기 기능사가 됐던 태양광 기능사가 됐던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능사 수준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내가 외우고 있다.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 지문상에서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입을 했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한 다음에 0.81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81%로 낮아진 거잖아요. 100%에서. 그러니까 이건 19%가 감소를 했더라 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리게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얘도 사실은 기본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론 시간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이제 익혀두셔야 되는데 기본 문제다. 모듈 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4가지 사항, 극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단락전류 개방전압을 측정을 하고 비접지인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KC 규정으로 와가지고 접지 시스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드 시스템 접지 이런 애들은 있는데 기능용 접지라고 하는 건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고 풀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푸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 봐도 얘도 그래요. 얘도 사실은 전기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그림의 다이오드 명칭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뭔가 도면 기호를 주고 이름을 찾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2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모듈을 생각을 했을 때 태양광 모듈이 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갖다 2개를 붙여서 PN 접합을 해서 만든 게 사실 태양 전지인데 이것도 하나의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오드의 기본 그 도면 기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 캐소드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CA로 썼는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K를 갖다가 표시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 기호 자체가 이게 다이오드 기호입니다.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기본 형태예요. 다이오드. 그리고 다이오드 기본 형태에서도 얘는 정류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기본 형태인데 기본 형태가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이오드냐 이거를 찾는 건데 얘는 정답은 일단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고 잠깐 교재에 나오는 그 테이블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테이블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교재에 나오는 이 4가지 다이오드 그림들은 뭐 이번 회차 말고 다른 회차에서 얼마든지 인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용 다이오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전압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정전압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제너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니까 제너 다이오드가
이렇게 이제 굴곡진 형태로 가지고 있구나. 기호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센서 아시죠? 뭔가를 감지해가지고 접점을 붙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만드는 게 센서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뭔가 이렇게 센서, 광원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토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LED 있잖아요, LED. 보통 이제 형광등에서 LED로 많이 바꾸죠. 그게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빛을 나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나가는 형태로 표기가 돼 있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지금 문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가 나왔지만 모든 형태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